먼저 첫 번째. 서로 닮음이래요. 부피 B가 27대 125죠. 그렇죠? 그렇다면 봐봐. 길이의 B. 길이에 대한 B가 A 대 B라면 건널비의 B는 A 제곱 대 B 제곱이었겠죠. 그 다음에 부피의 B는 A 세제곱 대 B 세제곱이었겠죠. 그런데 얘가 지금 27대 125라는 거죠. A값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B값은 따라서 몇 대 몇인지 계산할 수 있었겠죠? 얼마입니까? 9대. 그런데 왼쪽 삼각뿔의 부피가 18이래요. 얘가 왼쪽이죠. 얼마겠습니까? 묻고 있는 거죠. 건널비가. 그렇다면 여기서 2배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2배 해주시면 되겠죠. 전항은 전항끼리, 호항은 호항끼리. 아니면 뭐 이렇게 식 세워도 괜찮고. 근데 다만 식 세우는 데 있어서 얘를 이렇게 계산하신 후에 25 곱하기 18을 실제로 계산하고 계시면 시간 낭비가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약분할 거 있으면 약분해 주시면 되겠죠.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눈치껏 봤을 때 전항끼리 2배 됐어? 후항도 2배 돼야 된다. 그것이 가장 간단하긴 하죠. 첫 번째 문제였고요. 맞춤 문제도 식 세울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번 채점에서 제일 열받았던 거 정답 2개라고 써있죠? 근데 굳이 정답 1개만 적는 이유는 뭐야? 아, 문제가 잘못됐을까봐? 먼저 첫 번째 닮음인 거 찾고 있습니다. 90도, 60도, 30도 중에서 최소한 AA 닮음인 것들 찾아보셔야죠. AA 닮음인 거. 그쵸? 90, 60, 30 중에서 2개 갖고 있는 애. 얘는 되겠네. AA 닮음 가능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30도, 90도가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AA 닮음이 아니라면 90도와 상관없이 지금 SAS 닮음인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죠.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B가 같고 그 끼인각이 60도인 거. 그럼 그 끼인각이 60도이면서 두 변의 B가 1대2인 거. 이해되세요? 몇 번 있습니까? 2번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보시죠. 지금 서로 평행한데 지금 x에 대한 값을 찾아달래? 지금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기와 여기에 대한 비율과 여기와 여기에 대한 비율, 그죠? 또는 얘와 얘에 대한 비율, 우리 서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활용하죠. 다시 말하면 요 삼각형들을 활용했었다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을 활용했던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만큼의 길을 몰라. 그럼 이거 어디서 구하라는 거야? 이쪽에서. 그쵸? 길이 한번 계산해 봅시다. 다시 이쪽 부분도 봅시다.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이 있는데 옆변의 비가 얼마래? 5대 6. 여기가 5대 6인 거예요. 그렇다면 옆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도 5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15인데 5래. 5일 때 15래. 3배 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얼마였어야 돼? 6일 때 18이었어야 돼. 굳이 비례식을 세우지 않더라도. 아, 비례식 세워서 문제 푸셔도 돼. 알겠죠? 아무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8이라고. 그럼 방금 구했죠? 여기 얼마라는 거야? 9라는 거야. 9.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때 다시 이제 식 어떻게 돼? 9대 24. 9대 24는 x대 16. 얘 약분하시면 얼마입니까? 3대 8. 호항끼리 2배 됐네. 그럼 전항도 2배 돼야 되겠죠? 그럼 x값 구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세워도 되죠? 9대 x는 24대 16. 알겠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식 세워주시면 됩니다. 4번 보도록 하죠. 4번. 4번은 B하고 C하고 E가 일직선상으로 놓여져 있는데 이때 X의 값을 물어봐 달래. 그렇다면 X의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드셔야 될 건 X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얘가 어차피 지금 한 직선 위에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 가격키가 뭐라는 거야? 평각 180도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X를 실제로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각을 구하셔서 180에서 80과 A를 빼시는 방법도 있었겠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눈치를 채셨으면 여기서 뭔가 닮음이 있지 않아? 우리 요번 시험 보면 어차피 닮음 아닙니까? 도형 나오면 100% 닮음이에요. 그럼 어딘가 닮음이 있었겠지. 그럼 전체 삼각형 A, B, C와 이 새끼가 닮았던가 아니면 이 새끼가 닮았던가 둘 중에 하나 닮았겠죠. 그렇다면 혹시라도 얘일지 모르니까 확인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이쪽은 지금 조건이 너무 없다고. 그럼 이거라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그렇다면 35도는 유지하면서 돌려봅시다. 보라색 도형을 A, B, C에 맞춰서 미니어처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미니어처 그리는 방법은 얘랑 평행하게 그리시면 자연스럽게 미니어처가 생겨난다고. 여기 35도가 되면서 여기가 B가 됐을 거고 C가 위로, 둔각은 D가 밑으로 내려왔겠죠. 그 다음에 길이 옮겨봅시다. 길이 BD 길이 얼마래? 12. BC 길이 얼마래? 18. 그렇다면 이 도형과 전체 도형을 비교해봅시다. 전체 봐봐. 여기 얼마야? 27이지. 맞니? 여기는 18이지. 몇 대 몇이야? 옆변의 그 B가 2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얘도 2대 3의 비율인가 봤더니 진짜네. 35도 가지고 있으면서 2대 3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잖아. 이해해? 따라서 두 삼각형은 이 파란색 삼각형과 이 보라색 삼각형은 서로 닮았다. 이해돼? SAS 닮음이야. 맞아? 따라서 얘가 35도야. 얘는 80도였고 그렇다면 요각과 요각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요각을 지금 A라고 한 거잖아. C를 그치? 근데 요각 몇 도야? 80도가 외곽이니까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약과 같아야 되겠죠. 45도. 따라서 A 값은 45도. 네가 45도가 됐을 테니까 나머지 X 값도 구할 수 있었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5번 봅시다. 5번도 마찬가지. 닮음이 문제잖아. 닮음. 설마 여기서 지금 합동 찾고 있지는 않았겠지. 닮음이라고. 먼저 최초. 얘는 지금 문제를 먼저 잠깐 봅시다. 문제 보시면 BD가 원 5의 지름이고 각 A와 각 C가. 그쵸. 얘가 지름이니까. 그쵸. 빗변의 중점이 그죠. 외심이니까 여기 직각삼각형이 됐겠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여기 90도 여기는 90도. B하고 D에 대한 언급은 없어. B하고 D에 대한 언급은 없어. 뭐 이렇게 주어져 있고 DF의 길인데 혹시라도 요각과 요각도 직각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각이 아니야. 왜? 여기가 만약에 직각이었다 생각해봐봐.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직각이었어. 그렇다면 이 직각삼각형은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높이 h의 제곱은 xy였던 거 기억나? h의 제곱 얼마야? 25지. x, y 성립해? 성립하지 않지. 따라서 얘는 직각이 아닌 거야. 직각일지도 모른다도 아니고 직각이 아닌 거야. 따라서 직각인 삼각형,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밖에 활용을 못해. 알겠지? 봅시다. 첫 번째, 요 직각에서 요각을 제가 뭐 스몰 a, 여기 스몰 b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a 플러스 b는 90도지. 그렇다면 여기도 a가 됐겠지. 90도니까. 그럼 요 a를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또 하나 찾아보면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네. 여기 직각이 되잖아. 그럼 여기도 b가 됐을 거고 서로 닮았겠네. 이해되니?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 보시면 df를 물어본 거니까 df의 길이를 x라고 잡아봅시다. 이 df를 내가 x라고 잡아볼게. 알겠지? 얘를 x라고 잡아.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5대 3 짧은 변과 중간 변이 있잖아. 그럼 여기 지금 짧은 변이 있으니까 이 중간 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렇다면 중간 변은 요만큼은 3인데 요만큼을 모르잖아. 내가 요만큼을 y라고 잡아볼게. 알겠니? 그렇다면 여기서 광식 하나 나오겠지. 뭐가 나와? 짧은 변 대 중간 변의 비율이 여기도 똑같았을 거라고. 짧은 변 대 중간 변 3 플러스 y가 만족했겠지. 지금 이 파란색 삼각형끼리 닮았을 때야. 괜찮아? 그 다음 다시 봅시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도 직각삼각형이 있지. 똑같은 방법이야. 내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90도야. 근데 여기 또 90도래잖아.
그럼 요 각은 베타야. 그럼 베타를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 찾으면 또 어디 보여? 이쪽에 보이지? 맞니? 그렇다면 마찬가지야. 두 삼각형은 서로 닮았어. AA 닮음이야. 여기도 짧은 거 대 중간 거야. 짧은 거 대 중간 거. 닮은 비 얼마야? 5대 7인 거죠. 5대 7. 알겠지? 5대 7은 여기서도 짧은 거 대 중간 거. 짧은 거 어디 있어? 짧은 게 지금 베타 쪽이니까 여기죠. 전체가 7인데 y만큼 뺏겼어. 7-y죠. 7-y 대 중간 거 x. 그렇다면 마찬가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를 이용하시면 x랑 y 관한 관계식이 두 개 나올 겁니다. 그 두 개를 연립해서 x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지금 잘 생각해놔. 파랑과 빨강은 서로 닮았을까? 아니야. 파랑과 빨강이 닮으려면 여기가 직각이었어야 돼. 닮지 않았어. 6번 봅시다. 집의 외벽에서 2.5m 떨어져 있는 위치에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봐봐. 지금 얘는 빛에 의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빛이 이렇게 와서 여기 있는 놈이 얘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그럼 빛의 각도가 일정했을 테니까 얘도 원래 그림자가 이렇게 됐었어야 된다고. 근데 이 벽 때문에 얘가 지금 그려져 있는 상태인 거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그럼 결국에는 얘를 이제 일반화 시키시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빛의 각도가 말이야 1m짜리일 때는 1m짜리에 대해서는 지금 2.5m가 돼야 되는데 1대 1.5m. 그러니까 2.5배를 하면 그림자가 나와야 돼. 알겠지?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xm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xm짜리가 있어. 마찬가지 빛은 동일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왔었을 것이고 여기에 x짜리가 있어. 그런데 요만큼의 길이가 원래는 얼마였어야 되냐면 여기까지의 길이가 2.5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xm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였어야 돼? 2.5x였어야 돼. 근데 중간의 벽에 의해서 이 새끼가 1.6으로 쪼개진 거야. 이해돼? 그렇다면 이렇게 생겼을 때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됐을 거냐면 1.6 곱하기 2.5였어야 돼. 얘 지금 하나의 막대기로 생각할 수 있었을 테니까. 이해되니? 얘도 지금 벽에 의해서 가로막힌 거지만 얘도 요 부분만 따내면 얘도 하나의 막대기라고. 이게 전체 면처럼 보이지만 요 부분만 빼내면 얘는 그냥 작은 기둥일 뿐이라고. 얘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 놈도 1.6에 대해서도 2.5배가 됐었어야 된다고. 요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말이야. 그리고 이 길이는 얼마였을까? 요만큼의 길이. 요 길이 얼마였을까? 얘랑 똑같았겠지. 평행화되잖아. 평행사변형이라고. 따라서 얘도 2.5. 그럼 결국에 나올 수 있는 관계식은 뭐가 되는 거야? 2.5 곱하기 x는 2.5 더하기 1.6 곱하기 2.5인 거라고. 또 이걸 계산한 데 있어서 지금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정말 초딩이야. 초등학교 저학년. 뭐 해야 돼 지금? 항마다 모두 2.5로 끼고 있잖아. 그럼 2.5로 약분시키시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럼 x는 1 더하기 1.6이 나올 거야. 잘 생각해서 해주세요. 7번 봅시다. 7번은 D에서 EC의 평행한 보조선을 그렸대. 그래서 BC의 연장선과 만난 점을 F라고 했었을 때 그냥 보기 옳은 거. 지금 평행선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하나씩 따져봅시다. 삼각형 ABC랑 AD 대응점 있어도 잘 보셔야죠. A, B, C. 얘 억각이죠? 얘도 억각이었을 테니까 A, B, C와 ADE. 그쵸? 서로 닮았다. 맞니? 맞죠? 다시 AD 대 DB. AD 대 DB. DB 어딨어? 전체네. 윗대가리 대 전체. 여기서도 A 대 전체. EC. 얘도 맞는 말이네. 윗대가리 대 전체야. 위에 대 전체. 위에 대 전체. 같은 조건이면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다시 각 ADE
ADE 요 각과 각 DFB DFB 얘와도 같다. DFB 요 각과 같다. 맞나? 이 각은 뭐랑 똑같아야 돼? 평행하니까 얘랑 똑같아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평행하니까 뭐랑 똑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 돼. 그럼 지금 빨강과 파랑이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면 같은 거지. 이 문제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가 없잖아. 따라서 이 빨강과 파랑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몰라. 그 다음에 EC 대 A 전체 대 윗부분이야. 그 다음에 BC 대 D BC 대 D 아니지. 여기선 BC 대 D는 뭐야? 두 삼각형의 닮은비잖아. 그치? 두 삼각형의 닮은비는 뭐였어야 돼? 독립적이잖아. 지금은 AE 대 AC였어야지. 이해되니? 지금 봐봐. BC 대 D BC 대 D는 두 삼각형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비라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BC 대 D가 됐으려면 CA 대 A가 됐었어야죠. 대응변이. 이해해? 삼각형 DBF 삼각형 DBF 이 삼각형과 ADE가 닮았냐 묻고 있는 거야. ADE가 닮았냐? 우선 얘는 얘랑 똑같은 거라고. 파란색. 근데 얘는 억각으로 얘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점은 억각으로 이 점과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AD는 점과 두 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BF도 점과 두 줄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도 AA 닮으면 됐겠네. 좀 졸렸죠?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봅니다. 이거 우리 이미 많이 했었죠. 지금 변 AB의 길을 계산하셔야 돼. 그러면 뭐가 필요해? 아, 요 삼각형이랑 그죠? 요 윗대가리랑 전체 삼각형이 닮았지. 그러니까 결국에 닮은비를 활용을 해야 돼. 아니, 닮았습니다. 삼각형 CDE랑 삼각형 CAB가 서로 닮았어. 닮은비 얼마니? 16대 24였다고. 이해되니? 16대 24. 약분하면 어떻게 되니? 2대 3. 근데 뭐를 알아야 돼? 지금 뭘 알아야 되니? 이 AB, X를 계산하시려면 D를 알아야 된다고, D. 이에 대한 대응변. 그쵸? D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간고사 때 연습했었던 거. 내심의 성질 쓰셔야죠.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덮여질 거라고. 이해되니? 따라서 여기 전체 24였는데 남는 길이 얼마야? 요만큼의 남는 길이가 8이었을 테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8이었을 거고, 여기서도 12,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6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14. 그럼 2대 3은 14대 X라는 식을 세우셨어야 되겠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씩 세워줘. 전체 삼각형과 얘가 닮았다라는 거야.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에 9번 잠깐 봅시다. 9번에 삼각형 EDF에 대한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건데 한꺼번에 계산하지 말고 쪼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넓이만 한번 계산해 보자. 요 넓이. 알겠지? 근데 물론 얘는 무게중심이니까 중선 찍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얘랑 얘의 길이도 똑같아. 따라서 요 부분과 얘의 넓이는 똑같아. 결국엔 요 한쪽만 계산해서 곱하기 2를 할 거야. 알겠죠? 잠깐 보시죠. 삼각형 ABC 전체가 54야. 내가 한번 시켜볼게. 삼각형 A, BD의 넓이는 얼마였을까? 전체가 54야. A, BD는 27이었을 거야. 절반이었잖아. 여기 중점 연결했을 테니까. 다시 삼각형 DEA를 봅시다. DEA. 얘가 지금 무게중심이니까 2대1로 쪼갰을 거야. 근데 서로 평행하니까 옆변의 비가 똑같이 2대1이었겠지.
그렇다면 요 27이라는 면적을 꼭지점에서 2대1로 쪼개고 있는 거라고. 그럼 얘에 대한 넓이는 27의 3분의 2에 해당되겠죠. 맞습니까? 얼마입니까? 18. 다시 삼각형 마지막이야. EGD 봅시다. EGD는 지금 요만큼에 대한 넓이가 18이야. 그 18을 다시 꼭지점에서 2대1로 쪼갰지. 그럼 18이라는 넓이를 3등분한 것 중에서 하나 갖는 거야.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6.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한쪽이 6이라고. 그럼 2배 주면 넓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었겠지. 얘가 지금 다시 봐봐. 요 넓이가 지금 18이야. 얘가 18. 근데 밑변은 2대1로 쪼개고 있잖아. 이해되니? 밑변의 비가 넓이 비라고. 왜냐면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다시 봐주세요. 그 다음 10번 봅시다. 지금 흐름은 봐.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고치실 때 제가 다시 질문을 받기도 할 거고 이 영상을 공유할 거니까 지금 흐름을 봐야 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봐봐. 먼저 첫 번째. 각 DAC 요 놈은 누구랑 억각이래. 누구랑 억각이었겠니? 여기. 그치? 각 AC 여기를 2라고 하겠다는 거야. 지금 여기. 문제 보시면 여기 2라고 돼 있어. 그쵸? 그림엔 안 나와있지. 근데 문제는 여기 나와있잖아. 여기 A, B와 안 나는 점을 2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따라서 여기는 각 AC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얘랑은 또 억각, 동의각이래. 어디에 동의각이 있어? 여기였겠지. 각 A, E, C. 이해돼? 얘와 얘. 동의각.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다. 누가? 이 삼각형이. 따라서 AC는 뭐랑 똑같아야 돼? A랑 똑같아져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외곽의 이등분선이니까 봐봐. 외곽의 이등분선인데 보통 우리가 6대4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4대6이라고 하셨네. 그러면 4쪽이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부터 읽으시는 거죠. X대 4대6이니까 여기 3 플러스 X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X대 3 플러스 X라는 식이 세워져야 된다. 알겠죠? 보시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1번에 각 A가 90도인데 얘가 90도고 쏠래쏠래 이렇게 주어져 이때 A2의 길이를 물어본 거야. A2의 길이. 여기서 눈치채야지. 요번 시험 범위에서 각이 이등분선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내심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중간고사를 활용하게 된다면 내심을 문제로 끌고 올 수는 있겠지, 선생님이. 그런데 요번 시험 범위에서도 각이 이등분선의 성질이 하나가 또 나와. 그게 뭐야? 요번 시험 범위에서의 각의 이등분선 성질이 뭐야? 내각의 이등분선 옆변의 B가 밑변의 B가 된다고. 그것이 또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의 B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각의 이등분선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옆변의 B를 알 수 있나? 그걸 떠올려야 된다고. 이해돼? 그럼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DC 대 DA는 이게 옆변이잖아. DC 대 DA는 C2 대 A2가 되는 거라고. 이해해? 결국에 얘네가 몇 대 몇으로 쪼개진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려면 DC의 길이와 AD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기억나? 12제곱은 전체 곱하기 자기 쪽 해도 되고, 또는 소자 공식 써서 16 곱하기 12는 20 곱하기 AD 이걸 이용해서 요 AD 값 마저 구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실제 길이를 구하셔도 좋겠지만 어차피 내가 필요한 게 뭐다? 길이가 아니라 비율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새끼 봐봐. 여기 알파지. 이 새끼 베타야. 그럼 얘도 베타고 얘도 알파였겠지. 이해돼? 그럼 얘는 뭐야? 베타 쪽 90도에서 베타 쪽 대 알파 쪽이라고. 그럼 이 전체 삼각도도 닮았겠지. 베타 쪽 대 알파 쪽이라고. 12 대 16이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 DC 대 DA.
DC 대 D에 대한 비율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DC 대 D에는 결국에는 직각 입장에서 베타 쪽 갔다가 알파 쪽, 베타 대 알파가 되는 거라고. 그렇다면 얘랑 큰 도형도 닮았을 거 아니야. 그럼 베타 대 알파 쪽, 베타 쪽, 알파 쪽이니까 12 대 16이, 12 대 16이 닮은 비가 됐을 거라고. 이해되니? 이 두 변의 길이의 비. 그래서 몇 대 몇이야? 3대 4가 되는 거죠. 이해돼?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A2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3대 4가 된 거니까 12라는 길이를 얘도 똑같이 3대 4로 쪼갰을 거라고. 7등분한 것 중에서 몇 개 갖는 애? 4개 갖는 애가 되겠다. 이해돼? 얘를 3대 4로 쪼갠 거니까 전체 7등분 했겠지. 얘를 이렇게 7등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중에서 4개 갖는 애라고 얘가. 알겠어? 넘어갑시다. 다시 봐봐. 여기서도 AB 대 AC가 있고 여기가 13, 여기도 13이래. 그리고 BC가 24, BC가 24고 C에서 변 AB에 대해서 연장선에 수선의 발을 그은 거네. 여길 D. 이렇게 됐을 때 ABC의 무게중심을 G. ABC의 무게중심을 G. 보조는 이렇게 그었어야 되겠지? 그렇죠? 무게중심이잖아. 무게중심은 중선 역할을 하죠. 게다가 2등분 삼각형이니까 수직 2등분이 됐을 거라고. 이 길이는 12가 됐겠죠. 이렇게 똑같았을 거라고. 괜찮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삼각형 DBC의 무게중심이 H라고. 그럼 D와 H를 연결해도 봐봐. D와 H를 연결했어. 이렇게 됐을 때 딱 여기에 맞아 떨어질까? 요 점을 내가 F라고 잡는다면 DH의 연장선이 F였을 것이며 AG의 연장선이 F에서 똑같이 만날까? 아니, 지금 AG의 연장선 있잖아. AG의 연장선과 DH의 연장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이 한 점에서 만나겠냐고. 한 점에서 만나지. 왜? 얘는 무게중심이니까 반드시 대변의 중점을 지나야 돼. 이 F가 BC의 중점이라고. 근데 얘도 지금 무게중심이잖아. 얘가 무게중심이잖아. 그럼 삼각형 DBC 입장에서도 D에 대한 대변은 BC였을 거라고. 따라서 무게중심을 연결하면 중점과 연결돼야지. 이해돼? 그럼 뭐가 보여? 이걸 물어봤네. 그럼 어떤 삼각형을 봐야 돼? 결국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삼각형은 이렇게 연결하고 나니까 삼각형 FAD를 보란 얘기구나. 지금 이 삼각형 보란 얘기죠. 이해돼? 왜? 이 새끼가 2대 1로 쪼개졌겠지. 얘도 무게중심이니까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쪼개졌겠지. 그렇다면 옆변의 비가 일정하잖아. 그럼 둘은 평행이 있을 것이고 이거 길이 구하는 거 열심히 정말 많이 했었잖아. 뭐만 알면 돼. 얘가 사실 x지만 이 값만 알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이제부터는 요거 구하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요거 구하려고. 알겠지? 구해봅시다. 여길 구해야 돼. 여기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요걸 직접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아니야, 이 방법이야.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y라고 잡고서 요 삼각형만 계속 째려보고 있으면 얘랑 닮은 거 없어. 그럼 얘를 구하려면 x를 구해서 어차피 13만 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 요 x는 구할 수 있을까? 있지. 왜 있어? 우리 요번 시험 범위 뭐라고? 닮음이라고. 이 직각삼각형 보여? 그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 보여? 빨간색 직각삼각형. 똑같이 직각에다가 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이해돼? 따라서 빨간색 길 이쪽 옮겨보자. 이렇게 옮기고 나면 이 길이가 얼마래? 10이래. 이 길이 얼마래? 13이래.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10 어떻게 세워져? x대 12는 24대 13.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이제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따라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계산해 주시면 x값은 13분의 12 곱하기 24일 거고, 뭐 우선 계산은 좀 이따 약분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들고 다니자. 13분의 12 곱하기 24. 근데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이거였겠지? 13분의 12 곱하기 24에서 뭘 빼야 돼? 13을 뺀 길이가 바로 얘입니다. 이해돼? 그렇다면 다시 이제 요 녹색 삼각형만 보시는 거죠? 두 삼각형이 닮았잖아? 닮은 비 얼마야? 3대1. 결국에 요만큼의 요 길이는 13분의 12 곱하기 24 빼기 13을 한 요 길이를 3등분 한 것 중에서 하나가 넣내죠. 3대1이 됐을 테니까. 이거 연습 정말 많이 해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된다. 교과서의 가장 기본 문제야. 밑변이 m 대 n으로 쪼개지고 얘가 서로 평행할 때 옆변의 길이라든가 또는 밑변의 길이 구하는 거 교과서 기본 문제야.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돼. 제가 지금 잘 한다는 가정하에 따로 지금 비례식 안 세우고 이렇게 문제 푼 겁니다. 다시 풀어봐 주세요. 지금 요 녹색 삼각형에서 2대1, 2대1 일정하기 때문에 서로 평행해진다. 그래서 전체 삼각형과 얘가 닮았다. 지금 그거 쓴 겁니다. 다시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BC를 한 변으로 하고 있는 정사각형을 그릴 때 지금 이거 유클리드 증명법이었지? 뭐였어야 돼? 여기 하나 이렇게 더 있었어야 돼.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그때 뭐였었니? 얘에 대한 면적이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았을 거야. 얘의 면적은 얘랑 똑같았고. 기억나십니까? 저기 뭘 구해달라는 거야? 이 넓이 구해달라는 거야. 피타고라스 써서 이 길이 계산하셔서 이거 넓이 구해. 알겠죠? 이 넓이랑 얘랑 같은 겁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근데 또 이거 또 요 한 변을 계산하기 위해서 x제곱 더하기 20제곱은 25제곱 이런 사람 없겠지. 이건 진짜 초딩이야. 어떻게 한다고? 비율을 먼저 잡아. 몇 대 몇이야? 4대 5잖아. 맞니? 몇 대 몇이야? 3대 4대 5잖아. 그 b에 5 뺐으니까 얘도 b에 5 빼주면 되는 거지. 다시 14번도 잠깐 봐봐. 야 14번 이거 보니까 뭐 떠오르는 거 있지? 이거 우리 공식이었었잖아.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도 하나 있었고 다음 같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임의의 두 점 연결해서 이렇게 돼 있던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서 내부의 한 점 잡고서 찍찍찍 연결했을 때 했던 공식 기억나? 이거 집에서 꼭 다시 3개 정리해. 알겠지? 그럼 지금은 여기서 뭐였어야 돼? 얘가 A, B, C, D였었다면 결국에 여기서 사용된 성질은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라는 거야. 그쵸? 이 공식 남기하고 계셨어야 돼. 이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증명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갈 거야. 그런데 세 반원의 넓이가 10파이래. AB를 하고 있는 요렇게 생긴 반원을 구했다는 거야. 이 반원. 이해돼? 이 반원이 지금 각각 10파이, 12파이, 20파이래. 그렇다면 내가 얘를 2분의 A라고 생각해봐봐. 반지름을. 2분의 A에 대한 제곱에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한 게 10파이라는 거잖아. 이해되니? 따라서 얘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8분의 A 제곱이 얼마야? 10파이야. 그럼 A 제곱은 얼마야? 80파이라고. 이 새끼 80파이. 이해돼? 그럼 결국에 몇 배씩 하라는 얘기야? 결국엔 다 8배씩 하라고. 그럼 얘는 얼마였겠어? 8배 하면 96파이. BC가 아니군요. 여기가 BC니까 여기가 96파이. 그쵸? 그 다음에 CD가 B죠? 얘가 20이니까 얘는 얼마야? 8배 하면 160파이. 이해돼? 얘를 더한 게 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D제곱은 얼마였겠니? 계산해 주시면. 240파이였을 텐데 그 새끼를 뺀 게 D제곱이라고. 근데 우린 넓이를
이 길이를 8분의 1로 나누지만 반원의 넓이 나오지. 맞니? 그럼 우리도 이 길이의 제곱을 뭐 해주면 돼? 8분의 1배 해주시면 되겠네. 이해할 수 있겠어? 결국 이 공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괜찮겠니?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쪽도 봐봐. 15번 봐봐. AB와 AC가 12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는데 AB와 PC가 서로 평행하고 BQ가 15일 때 물어본 거야. 삼각형 AQP의 넓이는? AQP의 넓이. AQP의 넓이? 우리 전에 중간고사 범위에서 했었어.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일 때 평행하지 않은 변을 가지고 있는 이 날개 삼각형 서로 넓이가 어때? 같아. 왜냐면 얘를 A, B, C, D라고 잡는다면 삼각형 A, B, C나 D, B, C나 넓이가 똑같았겠지? A, B, C나 D, B, C나 넓이가 똑같아. 근데 요 점을 P라고 한다면 어차피 똑같은 도형에서 똑같이 PBC를 뺐기 때문에 이 도형과 이 도형은 서로 넓이가 똑같아. 따라서 지금 얘 사다리꼴이지. AQP를 구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뭘 구하는 거랑 똑같아. BQC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결국엔 삼각형 BQC가 넓이가 얼마겠습니까? 이 문제야.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됐지? 집중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떠오르는 게 평행하대잖아. 모래시계 지금 살짝 누워있는 거 보여? 근데 얘네들은 각각에 대한 대응변은 안 나와 있지만 두 삼각형이 닮은 건 이제는 알아. QAB나 QCP가 닮았다는 건 알아. 그런데 봐봐. 어차피 얘랑은 지금 억각이었겠지. 맞니? 근데 억각을 끼고 있었을 때 12대 15라고. 그럼 여기 얼마였겠니? 3대 5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야. 3대 5의 비율을. 이해돼? 3대 5의 비율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도 얼마였어야 돼? 얘도 3대 5의 비율을 써야 돼. 여기가 3. 얘도 5의 비율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맞나? 4군요. 4. 미안합니다. 3으로 나누면 여기 4죠. 4대 5의 비율을 갖고 있어야 돼. 4대 5의 비율을. 그럼 얘도 똑같이 4대 5의 비율이니까 여기는 4A, 여기는 5A였겠죠.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었으면 여기도 직각이었을 테니까 요만큼의 비율은 3A가 됐을 것이고. 이해돼? 그런데 아까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라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AC의 길이는 얼마여야 돼? 12였어야 돼. 근데 AC는 AQ랑 CQ를 더한 거잖아? 근데 AQ의 길이는 얼마야? 3대 4대 5가 됐을 테니까 여기 길이는 9였을 거라고. AQ의 길이가. 이해돼? 그 다음 CQ의 길이는 몰라. 3A. 서로 똑같아야 된다고. A 값 얼마? 1. 맞니? 아니. 지금 두 삼각형은 닮았을 거 아니야, 얘랑. 얘도 3대 4대 5였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길이가 지금 9라고, 9. 여기 피타고라스 쓰시면 9. 이해돼? 그럼 이 길이 얼마였겠냐고. 전체 10이니까 여기 3이었지 않겠냐고. 근데 비율이 3대 4대, 얘네들에 대한 비율이 3대 4대 5가 됐을 테니까 얘가 진짜 3이었어. 그럼 얘는 진짜 4고 얘는 진짜 5가 됐을 거 아니냐고. 아무튼 이 길이가 3이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얘야. 얘가 3인 게 중요하다고. 얘가 3. 얘는 9. 근데 우리 뭐 구하래? 이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래잖아. 삼각형 ABC에 대한 넓이가 있었을 거야.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2. 근데 걔를 지금 밑변을 몇 대면서 쪼개고 있어? 9대 3. 9대 3으로 쪼개고 있는 거야. 꼭지점이 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2라는 넓이를 9대 3, 3대 1로 쪼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4등분한 것 중에서 몇 개 갖는 거야? 하나 갖는 애가 될 거라고. 이 넓이가. 내가 지금 어떤 성질 사용한 거야? 밑변이 m 대 n으로 쪼개지면 넓이의 비가 m 대 n으로 쪼개진다고. 두 삼각형이 말이야. 어차피 같은 높이를 사용할 테니까. 지금 여기 꼭지점이잖아. 삼각형 A, B, C의 꼭지점 B잖아. B에서 얘를 9대 3, 3대 1로 쪼개고 있다고. 그럼 전체 넓이도 3대 1로 쪼개져야지. 생각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부터는 경우의 수인데 조금만 쉬었다 가죠. 봅시다. 이제 경우의 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쉽죠. 두 명의 분리수거 도우미를 뽑을 거니까. 5 곱하기 4인데 민혁이 참소리 뽑으나 참소리 민혁을 뽑으나 욕하면서 왜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똑같죠. 그치? 따라서 얘를 2를 나누겠죠. 이건 괜찮았을 거고. 나온 눈의 수가 소수 몇 개 있어? 2, 3, 5. 2의 배수 뭐 있어? 2, 4, 6. 3개 더하기 3개다 라고 해서 6개라고 하시면 안 되죠. 중복 발생하죠. 그치? 따라서 1을 하나 빼셔야 된다. 다행스럽게도 보기에 6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17번이랑 19번인데 17번은 지금 A, B, C, D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E하고 F가 이렇게 태그 무늬로 주어져 있는데 E는 A랑 B랑은 이웃하되 C랑 D랑은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알겠지? 요 F도 마찬가지. D랑 C는 이웃해 있는데 A랑 B랑은 이웃해져 있지 않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도형을 잠깐 바꿔볼게요. 이 도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딱 반으로 이렇게 쪼개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도 같은 얘기인 거죠. 여기 E가 있으면 E는 A하고 B랑 F랑은 연결되어져 있는데 C랑 D랑 연결되어 있지 않다. F는 C랑 D랑과 E와 연결되어져 있다. 나머지 A와 B는 이웃하지 않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도형을 여기에 맞춰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색깔은 X랑 Y랑 Z랑 W가 있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보시죠. 지금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이유는 A, B, C, D 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똑같이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건데 내가 여기에다가 X를 넣고 Y를 넣고 여기다 또 X 넣어도 되죠. 여기다가 제가 Z를 넣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 여기다 넣을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지금 X, Y, Z, W인데 여기에 Z 들어갈 수 있죠. 여기 제가 만약 여기 Z를 넣었어? 그렇다면 여기에는 Z, X는 안 되고 Y랑 W는 괜찮죠. 이해되세요? 여기 Y 들어가도 되잖아. 얘랑 이웃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두 가지 상황. 근데 내가 여기에 Z가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W를 넣는다면 여기다 W를 넣는다면 여기에서는 W는 안 되고 Y만 가능해지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요거 집어넣는 경우에는 ZY, ZW, WY 해서 총 3가지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요 빈칸만 채운 다음에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말이죠. 제가 여기에 X, Y에 Z에다 W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로 다 다른 것들이야. 다른 것들 넣어봤어.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X는 안 될 거고 W 가능하겠죠. W. W를 넣었다면 여기 몇 가지만 가능해? Z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미안해. W라면 여기서 X랑 X 또는 Y가 가능한 거죠. 이해되세요? 또 여기에다 Z 집어넣는다면 여기도 X랑 Y가 가능하겠죠. 몇 가지 있어? 네 가지가 있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게 뭘로 둘러싸느냐에 따라서 이 괄호에 넣는 것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다 계산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두 가지 예가 다르구나라는 걸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다 색깔을 집어넣을 건데 X, Y, Z, W라고 잡는다면 위의 반원에는 Z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Z를 넣었다면 여기서는 ZY 가능하죠? ZX ZW 가능해요. ZW 여기서는 Z를 넣고 여기 W 넣어도 되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W를 넣었다면 여기다 W를 넣었어요? 여기다 W를 넣었다면 여기서는 X 안 되고 얘랑 겹치니까 Z 안 되죠? Y는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 안에 넣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X, Y, Z, W라고 잡는다면 여기에 들어갈 것은 위에 반원은 W라고 잡을 수 있어. 그렇다면 얘는 W, X를 넣어도 되죠. 겹쳐지지 않으니까. W에다가 Y를 넣어도 되죠. 겹쳐지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Z를 넣을 수도 있죠. 여기다 위에 칸에다 Z를 넣는다면 ZX도 괜찮고요. ZY일 수도 있어. 몇 가지 경우 있어?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주변에 둘러싸는 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달라지구나, 달라지고 있구나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분류할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 그래요. 다 다르게 집어넣어 봅시다. 다 다르게 집어넣는 경우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여기랑 여기는 같게 하고 여기랑 여기는 무조건 다르게 Y, Z 뭐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또 같은 것이 여기 있어도 되죠. 얘랑은 다르게 또 여기는 좀 지워볼게. 또 이렇게 나눌 건데 이번 여기가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상황서부터 한번 따져보자. 첫 번째 상황이야. 첫 번째 상황은 지금 X, Y, Z, W를 서로 다른 색깔을 다 다르게 집어넣을 거라고. 그럼 여기 집어넣는 경우 몇 가지 있어?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집어넣는 거 뭐 있었지? 아까 몇 가지 있었어? 기억나니? 여기에 W 집어넣고 XY 넣을 수도 있을 거고 WX, WY 또는 이쪽에 Z, 이쪽에 Z, ZX 또는 ZY 몇 가지 있어? 네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빈칸 채워넣는 경우는 이렇게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번 이쪽 봅시다. 이쪽 보자. X에 집어넣을 거 몇 가지? 네 가지. Y랑 Z는 서로 다른 거니까 세 가지, 두 가지가 됐을 거고요. 알겠지? 이 상태라면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있다 그랬었지 아까? Z랑 W 가능하고 Z랑 Y 가능하고 그치?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또 어떤 경우 있을까? 얘 Z 말고 또 이렇게 Z 말고 여기다 W 넣을 수도 있었겠죠? W를 넣는 다음에 여기에는 Y밖에 안 돼. 이해돼? 그래서 요 칸 집어넣는 게 몇 가지 경우가 있어? 세 가지 상황이 있어. 그럼 얘도 똑같지 않았을까? 얘도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잖아. 대각선 똑같고 완전히 다르고 빈칸 채워넣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에 곱하기 세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XXY니까 뭐가? 4 곱하기 3이 있는 거야. 괜찮아? 4 곱하기 3. X에 뭐 집어넣을까 고민하고 Y에다 뭐 집어넣을까만 고민하면 되잖아. 어떤 색을 집어넣을까? 같게 넣을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색깔 집어넣을 거야. 여기에는 이제 X나 Y나 둘 다 못 써. 무조건 못밖에 없어.
Z랑 W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ZW든가 아니면 WZ든가. 이해할 수 있겠어? 몇 가지 용어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쵸? XY는 못 쓰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 얘를 어떻게 하라고? 더하셔야죠.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배경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색칠하기 문제 중에서는 꽤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잠깐 보시죠. 6개 축구팀 A, B, C, D, F가 서로 다른 팀과 한 번씩 시합해서 각 시합에서 이긴 팀이 4점, 진 팀은 빵점, 비기면 각각 2점씩 주기로 했대요. 그렇다면 각 팀이 얻은 점수와 등수가 다음 표랑 똑같다면 A팀이 얻은 점수 X는 얼마겠습니까? 6개 팀의 등수는 모두 다르다. 이런 얘기는 동점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치?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6개 팀이 각각 경기를 할 거야. 그럼 몇 경기 할까? 6 곱하기 5를 2로 나눴겠지. 몇 경기에? 15경기를 할 거야. 그런데 이기면 4점 줄 거고 진 팀은 빵점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비기면 2.2점씩 줄 거야. 내가 만약에 경기할 때마다 이게 점수가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해보자. 이긴 팀한테는 4만 원을 줄 거고 진 팀한테는 안 줄 거야. 비긴 팀한테는 2만 원 줄 거고. 그럼 내가 심판이야. 경기를 한 번 할 때마다 나는 돈을 얼마씩 준비하고 가야 돼? 4만 원씩. 남을 때도 있나? 아니야. 승패가 나면 진 팀한테는 4만 원을 줘야 되고 비기면 2만 원 나눠주기 때문에 난 무조건 경기 때마다 4만 원씩이 필요해. 이해돼?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몇 경기 할 거라고? 15경기. 그렇다면 이 경기를 하려면 나는 돈이 얼마 필요해? 60만 원이 필요한 거야. 누가 몇 점씩 얼마씩 가져갔는지는 이제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나한테는 어차피 60이 필요한 거야. 그럼 다시 점수를 돌아봐봐. A팀이 몇 점 얻었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F팀도 몇 점 얻었는지 모르겠어. 다만 각 팀이 얻은 점수를 다 합치면 몇 점 나와야 돼? 60점 나와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니? 따라서 X 플러스 Y는 얼마여야 돼? 이렇게 계산해봐봐. 16, 30이니까 46, 얼마? 14가 나왔어야 돼. 그렇다면 Y 값은 빵점일 수도 있지. 그럼 이 새끼의 14점이야.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Y였으니까 빵점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는 14점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1등, 그 다음 여기 2등, 여기가 3등, 4등, 5등 맞네. 얘가 6등 꼴찌죠. 지금 요것만 볼까요? 위에 거를 등수 매기는 거야 지금. 맞죠? 그럼 얘는 가능한 거야. 오케이, 넌 가능해. Y값이 1점. Y값이 1점일 수 있을까? 비기더라도 최소 2점은 얻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점은 아니야. 그러니까 2 짝수로 들어갈 거야. 여기 값은. 그럼 얘가 만약에 2점이었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A는 몇 점이었어야 돼? 12점이었어야 돼. 근데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동점. 근데 탈락. 4점이었다면 여기는 10점. 여기가 4점이었으면 여기 10점이었어야 돼. 가능해? 안 돼. 탈락.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해나가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14빵밖에 안 된다. 따라서 X에 대한 점수 몇 점? 14점이 된다. 여기 값은 빵점이었을 거고.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넘어가 봅시다. 이제 확률 문제인데 확률은 전에 배웠던 부분이어서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 아직 연습이 덜 돼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부모님한테 다 문자 보내겠지만 이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이어서 연습이 안 된 부분이어서 뭐 점수가 낮습니다. 뭐 이런 변명거리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만
다만 잘은 들어보세요. 이 문제가, 확률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응용이 되는구나 정도까지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전기 회로에서 스위치 A, B, C가 닫힐 확률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A, B 중은 적어도 하나는 닫혀 있대. 그렇죠? 이쪽이 닫혀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도 닫혀 있어야지 전기가 이렇게 흐르지. 그치? 여기 열려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도 적어도 한쪽은 닫혀 있어야 돼. 적어도란 나왔다. 어제 썼네. 적어도 하니까 뭐가 떠올라? 6건의 확률. 그치? 6건의 확률. 얘 닫히고 얘 닫혀서 얘 열리고 얘 열려서 다 열려있는 확률만 빼자고. 이해돼? 따라서 A가 열려있을 확률 얼마야? 2분의 1. B가 열려있을 확률 얼마야? 5분의 2. 그럼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 다시 말하면 얼마야? 5분의 1이 둘 다 열려있을 확률이야. 전기가 안 통할 확률. 근데 최소한 전기는 통한대잖아. 그럼 여기서 나올 확률은 얼마야? 5분의 4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돼?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적어도 하나는 닫혀 있어야지 전기가 흐르지. 이해되니? 따라서 너 C가 열려있을 확률 3분의 1, D가 열려있을 확률 5분의 3. 계산하시면 마찬가지 얼마야? 5분의 1. 둘 다 열려있을 확률이 5분의 1이라고. 그럼 적어도 한쪽은 닫혀 있어서 전기가 흐를 확률은 5분의 4인 거야. 그럼 다시 이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려면 5분의 4와 5분의 4도 모두 다 일어나야 되는 거지. 전기가 여기까지 흘렀는데 여기까지는 흘렀는데 여기서 끊기면은 전부 안 켜질 거 아니야. 전기가 이렇게 흘렀으면 여기 흘러야지. 이해돼? 따라서 얘도 5분의 4여야 되고 그리고 얘도 5분의 4여야 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확률이 얼마 되는 거야? 25분의 16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이거는 확률 문제는 지금 이해하시는 차원으로 넘어가셔야 돼. 내가 왜 몰랐을까 정도는 후회하셔도 좋죠. 왜냐면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다만 요건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봅시다. 다시 이번엔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하고 B라고 했을 때 방정식의 해가 2가 돼야 되는데 X값이 2라는 얘기죠. 그럼 2A랑 어때? 2B랑 똑같아야 돼. 약분하면 뭐니? A랑 B랑 똑같아야 돼. 그러면 사건 하나지. 사건 하나일 때 어떻게 한다고? 전체 경우의 수분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니? 주사위 2개니까 6 곱하기 6 36분의 특정 사건 A랑 B랑 같아야 돼. 뭐뭐 있어? 11, 22, 33, 44, 55, 66 딱 6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6 끝. 괜찮아? 다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 정답이 2개인 객관식 한 문제와 정답이 1개인 한 문제를 총 2문제 했는데 2문제 중 한 문제만 맞춰야 된대. 2문제 중 한 문제만. 알겠지? 그렇다면 21번이 정답일 확률 계산해보자. 내가 여기서 2개를 찍을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요 21번만 보는 거야. 내가 보기 5개 있지. 그 중에 2개를 내가 찍을 거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 몇 번 찍을까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거 찍자. 그게 5가지였던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또 뭐 찍을까? 고민하겠지. 4가지. 근데 내가 2, 5를 찍으나 또는 5, 2를 찍으나 서로 어때? 같은 상황인 거잖아. 2, 5를 찍으나 5, 2를 찍으나 똑같은 상황이잖아. 지금 이 상황에선. 그래서 나누기 뭐 하셔야 돼? 2를 해야 된다고. 중복이 발생할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찍을 수 있는 상황은 10분의가 되는 거야. 10가지. 이해돼? 이 10가지가 지금 이런 거야? 1, 2, 1, 3, 1, 4, 1, 5 또는 2, 3, 2, 4, 2, 5 또는 3, 4, 3, 5 또는 4, 5 이게 10가지야. 그 중에서 정답은 몇 개 있어? 정답은 2개긴 하지만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그 쌍들 있잖아. 10개 쌍. 10개 쌍 중에 정답은 몇 개 있었겠어? 정답은 무조건 하나지. 따라서 정답의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1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어차피 정답은 한 쌍이잖아. 이 10가지가 뭐라고? 1,2. 그러니까 1과 2를 찍었다는 뜻이야. 1, 3, 1, 4, 1, 5. 그 다음에 2, 3, 2, 4, 2, 5. 또 3, 4, 3, 5. 또 4, 5. 이렇게 해서 10개야. 이 중에서 정답은
뭐 예를 들어 하나,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던 뭔가 하나가 있었겠지. 이 새끼만 정답이야. 나머지 다 오답이죠. 그럼 정답일 확률은 10분의 1인 거지. 다시 밑에 거는 하나만 찍을 거래. 그럼 얘가 정답일 확률은 얼마야? 얘가 정답이 나올 확률. 전체 경우 수가 몇 가지 있어? 하나만 찍을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하나만 찍을 거야. 경우의 수 5가지. 그 중에 정답은 1개. 5분의 1. 이해해? 그래서 21번의 정답 확률은 10분의 1. 22번의 정답의 확률은 5분의 1인 거야. 그런데 한 문제만 맞출 거래. 그렇다면 2가지죠. 정답이고 틀리던가. 그치? 또는 틀리고 정답이든가. 따라서 얘가 정답일 확률 10분의 1 곱하기 얘가 오답일 확률 5분의 4를 곱한 값. 이거나 또는 얘가 틀려야 되는데 10분의 9 곱하기 얘는 정답이어야 되는데 5분의 1. 이해되시겠습니까? 결국엔 50분의 4 더하기 50분의 9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2개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다시 넘어가 봅시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영상 잠깐 멈춰놨다가 보세요. 집에 와서 다시 복습해 주시고. 봐봐. 마찬가지 세 자리 정수를 만들 때 보통 이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전체 경우의 숫자라고. 그쵸? 전체 경우의 숫자. 그냥 사건 하나잖아. 104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사건 하나야. 그냥 전체 경우의 숫자분은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야. 전체 경우의 숫자 몇 가지 있어? 100의 자리 4가지 있었겠죠. 0 못 쓰니까. 그쵸? 111에서 얘는 100을 못 쓰잖아. 하나를 썼어. 그 다음 여기서는 또 4개 쓸 수 있지? 3개. 그러니까 이거 분해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104 이상이잖아. 잠깐만. 104 이상? 숫자가 너무 많은데? 그치? 104 이상이면 100일 때도 있을 거고 200일 때, 300일 때, 400일 때 다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구하려는 게 너무 많어. 그때 떠오르는 게 뭐라고? 전체 경우가 이만큼인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만큼이야. 그럼 이거 다 계산하는 것보다는 여사건을 구하자고. 보통 여사건은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여사건을 쓴다 그랬었어. 습관적으로. 그치? 하지만 적어도라는 표현이 없어도 너희들이 판단을 하는 거야. 아, 104면 104. 그 다음에 또 뭐야 121, 123, 124 이거 다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400, 432까지 언제 계산하고 있어? 그러면 104 이상 아닌 게 있어? 봤더니 있네. 뭐 102랑 103이 있네. 이걸 제외하고 나서는 다 104 이상인 거야. 그러니까 104 미만일 확률을 구하자고. 몇 가지? 이만큼. 이해되니? 그럼 약분하고 나시면 24분의 1이 됐을 테니까 여사건이죠. 1에서 24분의 1 빼시면 얼마입니까? 24분의 23이 정답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시죠. 이 승부차기가 이게 제가 작년에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승부차기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축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얘가 진짜 문제를 우선 보면서 하시죠. 문제를 보시죠. 문제를 보시면 우선 A와 B가 승부차기를 선고할 확률이 각각 5분의 3과 6분의 5래. A랑 B를 얘기하는 거야. A랑 B랑. 근데 학생 A가 속한 반, 내가 그냥 얘를 P반이라고 할게. 학생 B가 속한 반, 그냥 Q반이라고 할게. 근데 P반과 Q반이 이제 승부차기를 하는데 5번 중에서 4번을 찾더니 P반은 4번 됐고 얘는 3번 넣었대. 뭐 실패하고 이렇게 했나 보지. 뭐 이건 중요치가 않아. 그리고 마지막 키커로 이제 A랑 B가 남았는데 두 사람이 마지막 승부차기를 해서 승부가 결정될 확률이야. 근데 축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P가 성공이야. P가 성공인데 P가 성공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A가 성공을 해버리면 얘는 뭔 짓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차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장에 보시면 승부차기를 끝까지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요 문장 하나, 요 표현 하나가 좀 논란이 있었을 때 야, 다 한다고 돼 있잖아 라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승부가 결정이 나더라도 A와 B는 모두 승부차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승부가 났다고 하더라도 저 이겼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승부 결정 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는 승부가 결정 나더라도 A하고 B는 무조건 승부차기를 한다. 그 단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실과는 좀 약간 다르긴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무튼 이렇게 됐었을 때 승부차기가 결정이 나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얘가 이기고 이겨도 승부는 결정이 납니다. 그죠? 성공하고 성공해도. 맞습니까? 이렇게 돼도 5대 4가 되는 거잖아. 그죠? 또 어떤 경우도 있었을까요? 이기고 실패해도 성공하고 A는 성공했는데 얘가 실패했어. 그래도 승부는 결정이 납니다. 또 얘가 실패했어. 얘가 성공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동점 되잖아. 그치? 얘가 실패했어. 근데 실패했어. 그래도 되지. 그래도 A가 속한 반, P반이 이기는 거죠. 얘도 돼.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이게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확률을 알아봅시다. 여기 지금 얘가 5분의 3이야, A가. 그 다음에 B는 6분의 5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얘의 확률 얼마니? 5분의 3 곱하기 6분의 5. 얘는 5분의 3 곱하기 6분의 1. 얘는 5분의 2 곱하기 6분의 1. 얘들 확률 다 어떻게 해? 다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또 이런 생각 들죠? 아니 어차피 안 되는 상황은 얘 실패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 이것만 아니면 다 되네. 이해돼? 그럼 이런 확률이 얼마야? 얘 확률이 얼마니? 5분의 2 곱하기 6분의 5인 거야. 얼마야? 3분의 1. 그러니까 무승부가 될 확률이 3분의 1인 거야. 그럼 정답은 3분의 2였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넘어옵시다. 25번 문제인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잠깐 좀 봅시다. 보세요. 좀 어려워. 지금 문제는 다 읽어보시면 알 테니까 PQ, 지금 이 그림이 중요해서 이 그림을 남겨놓고 PQ는 나온 눈의 수의 한 만큼 변을 따라서 정五각형의 각 꼭지점을 연결하는데 P와 Q가 P는 이렇게 출발해서 A, D, B, E, C 얘를 계속 반복한대. 주사위의 합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사위가 합이 2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Q는 주사위 합에 맞춰서 이렇게 별 모양 그릴 거래. A, B, C, D, E, A 이렇게 별 모양 그리면서 갈 거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딱 던졌는데 합이 4가 나왔어. Q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2에 와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를 뭘 물어봤냐면 서로 같은 점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겠습니까? 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생각해봐봐. 이런 경우 아닐까? 우선은 두 개 주사위의 합은 마지막 문제가 집중해. 2에서부터 최대 어디까지? 주사위 합이니까 12까지. 그렇다면 A는 1, 2. 여기에 2일 때 올 수 있어. 2. 하나씩 따져볼게요. 여기 봐봐. 여기는 2일 때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일 때, 4일 때, 5일 때 올 거고, 6일 때 올 거고, 얘는 7일 때 올 거야. 알겠지? 7일 때, 그 다음에 여기는 8일 때, 9, 10, 11, 12일 때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알겠지? 내가 지금 여기 네모칸 쳐놓는 것은 P가 움직인 거야, P. Q는 1, 2니까 2, 1, 2,
3, 4, 잠깐만, 2, 3, 4, 맞죠? 2, 3, 4, 여기 5, 6, 7, 8, 맞나? 잠깐만요. 잠깐만. 1, 2, 3, 4, 5, 여기죠? 5, 여기가 6이죠, 6. 6, 7, 아까 여기 3 있었죠? 7, 8, 9, 10, 11, 12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맞나요? 지금 별모양 다시 그린 거예요. 다시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봅시다. 근데 뭐 어쩌라고요? 봅시다. 근데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어. 뭘 하실 거냐면, 여기 보세요. A에 도착하려면, 이제 PQ에 상관없이 내가 돌아서 A에 도착하고 싶어. 그러니까 합이 5가 되고 싶은 거야. 합이, 천천히 계산해 봅시다. 천천히. 주사위의 합이, 이 문제 상관없다 칩시다. 두 주사위의 합이 2가 나오는 경우 뭐뭐 있을까요? 합이 2가 나오는 경우 1,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합이 3이 나오는 경우 1, 2, 2, 1 두 가지. 맞아요? 합이 4 나오는 경우 1, 3부터 시작해서 3, 1까지 오겠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1, 2, 3 몇 가지? 세 가지. 합이 5가 되는 경우 1, 4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4, 1까지야. 몇 가지? 네 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합이 5 된 경우 1, 4, 2, 3, 3, 2, 4,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 4, 2, 3, 3, 2, 4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지. 이해돼? 다시 합이 6 되는 경우 1, 5부터 시작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까지? 5, 1까지. 몇 가지? 5가지. 합이 7 되는 경우 6가지. 1, 6부터 시작해서 6, 1까지. 이해돼? 다시 합이 8 되는 경우 1, 6은 안 되죠. 2, 6서부터 가능해. 그치? 2, 6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6, 2까지. 1 하나 빠졌지. 몇 개? 5개. 아, 하나씩 줄여줬겠다. 진짠가? 합이 9 되는 경우. 합이 9 되는 경우는 3, 6부터 가능하죠. 그래서 6, 3까지. 3, 4, 5, 6 몇 가지? 4가지. 하나씩 줄여준다는 걸 알 수 있죠? 합이 10 되는 경우. 3가지. 합이 11 되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합이 12 되는 경우 몇 가지? 1가지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괜찮아? 우선 여기까지 잠깐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실제로 시험 볼 때도 적어놓고, 요 문제라면 적어놓고 시작하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좀 보세요. 이제 제가 지금 또 뭐 할 거냐면 이걸 볼 겁니다. 봐봐. 딱 두 가지만 해볼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이거야. 내가 서로 A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A에서 만날 확률 내가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B에서 만날 확률도 있겠지. 내가 B라고 한번 해볼게. C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C라고 얘기할 거고, D에서 만날 수도 있었겠지. D라는 확률이 있을 거고, E에서 만나는 E라는 확률이 있을 거야. 이 5개를 다 더해주면 끝나는 거야. A에서 만나던가, 또는 D에서 만나든가, 또는 C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D 또는 E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내가 A에서 만날 확률을 한번 해볼게. A에서 만날 확률. A에서 만날 확률은 P라는 주사위가 5 아니면 10이 나와야 된대. 주사위 2개 던졌어? 그렇다면 얘는 36분의
P란 놈이 말이야. 36분의 5 아니면 10이어야 돼. 5 아니면 10. 몇 개 있어? 합이 5 아니면 10. 네 가지, 세 가지잖아. 몇 가지 상황이 있어? 7개 상황이 있어. 그 다음에 Q도 마찬가지네. 5 아니면 10이지. 그럼 얘도 36분의 얼마야? 7이겠지. 똑같이 5 아니면 10이었을 테니까. 따라서 곱해주시면 36개 제곱분의 49야.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분모가 다 36의 제곱이죠. 이해할 수 있겠니? 다시. 하나만 딱 더 해볼 거야. 나머지 이제 너희들이 집에서 한번 해봐. B를 구하려고 해. B 어딨지? 여기 있다, 여기. 여기야. 얘는 P부터 보자. P는 빨간색이었어. 12, 7, 2야. 12, 하나, 7, 6, 여기 1. 합이 12, 7, 2가 되면 여기 B 올 수 있다고. 몇 가지 있어? 8가지. 그죠? 여기 한 가지, 여기 6가지, 여기 한 가지. 이해돼? 12, 7, 2니까. 다시. Q는 6하고 11이어야 돼. 36분의 6하고 11 어딨어? 6. 합이 6하고 11 나와야 돼. 6, 5개, 11, 2개. 몇 개? 7개. 따라서 얘는 36의 제곱분의 56인 거야. 이런 식으로 A, B, C, D, E를 다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새끼를 다 어떻게 해? 더하실 거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웠어. 분명히 몇몇 문제들은 명중 그 시험 앞두고서 그 프린트 주잖아요.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있었을 거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우리가 느슨하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 점수 낮아도 상관없는데요. 더 긴장하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영상을 공유할 테니까 집에서 다시 복습하시고 여기에다가 직접 다시 다 풀어. 내가 맞은 문제도 직접 다 풀어. 식을 예쁘게 다 세워주세요. 아시겠죠?